알기 쉬운 벡터에서 12번째 시간으로 구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구형 좌표계에 해당하는 R세타 파이에 해당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탄젠트 벡터와 즉 유닛 벡터와 스케일 벡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구형 좌표계의 단일 벡터들이 직교성을 가지는지, 그것의 아크랭스와 서피스 엘리먼트, 볼륨 엘리먼트, 그리고 각각의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지션 벡터 임의에 해당하는 P점을 생각을 했을 때, 이 P점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R, 즉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르는 반지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거리의 R이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R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 ph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린더리컬 좌표계에서도 마찬가지로 x축을 기준으로 해서 xy 평면상에 있어서의 이 회전하는 이것을 phi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phi는 0에서 2파이까지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Z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Z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R 벡터까지 이르는 이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이것을 아지미탈 앵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타는 바로 Z 이퀄 0에서 바로 요 마이너스 Z에 해당하는 이것까지를 이르기 때문에 바로 세타는 파이까지의 범위를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임의의 점 P를 바로 X축에 해당하는 요 컴포넌트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때 X는 R 사인 세타에다가 R 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바로 요 길이가 나오거든요. 이 길이가 바로 요것에 해당하는 길이가 되겠습니다. 이 길이에다가 바로 코사인 파이를 하게 되니까 바로 요 x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x의 정의가 이것이고요. r 사인 세타가 마찬가지로 요것의 길이고 y는 사인 파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z축에 대한 값은 바로 r에다가 바로 그 코사인 세타를 하게 되면 얻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얻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R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스칼라에 해당하는 거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R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것에 해당하는 임의의 이제 R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단위 벡터가 바로 E sub R. 마찬가지로 파이 방향은 E sub 파이. 그 다음에 E sub 세타 방향은 바로 E sub 세타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E sub R과 E sub Phi와 E sub 세타는 각각 서로 수직한 직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퀴즈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것은 서로 직교하는 그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통형 좌표계에서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포지션 벡터를 XY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어질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X에 해당하는 정의가 바로 구형 좌표계에서는 이것이 되었고요. Y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정의가 바로 구형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았고요. Z가 구형 좌표계에서는 이와 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R 벡터를 R의 방향으로, 세타의 방향으로, 파이의 방향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바로 탄젠트 벡터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것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R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것이 이렇게 얻어지겠고요. 두 번째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렇게 구해지겠고요. R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이 결론적으로 무엇과 같습니까? 바로 이것과 같죠.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쓰게 되면
임의의 R 벡터를 U1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탄젠트 방향을 내게 될 때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구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H1은 이 탄젠트 벡터의 크기, 그걸 우리가 스케일 벡터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죠. 우리는 지금 현재 R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HR, E 서브 R이라고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크기가 절대값을 씌운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을 해보게 되면 그 결과 1이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세타 방향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얻어지고 우리가 이것을 H세타, E세타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를 구했을 때 이 H세타가 바로 이것의 크기가 되겠죠. 이걸 해보게 되면 우리가 R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에 파이의 방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이때가 H 파이, E 서브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H 파이는 바로 이것의 절대값이 되겠고 구해보게 되면 R 사인 세타가 얻어지게 됩니다. 요 각각의 HR, H 세타, H 파이가 부형 좌표계에 있어서의 스케일 팩터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유도 과정은 다음에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구하니까 E 서브 R은 바로 이와 같이, E 서브 세타는 이와 같이, E 서브 Y는 이와 같이, E 서브 X, E 서브 Y, E 서브 Z와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E 서브 X, Y, Z를 우리가 E 서브 R, E 서브 세타, E 서브 파이로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텐서를 배우게 되면 그 텐서와 그다음에 행렬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 두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 손쉽게 구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것에 해당하는 스케일 팩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HR이 1, H세타는 R, H5가 R 사인 세타가 나오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것이 왜 나오는지를 알아보게 되면 자, HR은 요 R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절대값 씌운 것이었죠. 앞에서 구했었던 요것을 이제 제곱을 해보게 되면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 이건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파이가 되니까 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파이, 사인 제곱 파이를 한 것이 되겠고요. 요것이에다가 이제 이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한 것이 더하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니까 이 또한 1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R에 해당하는 것은 1이다 라고 유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H세타를 앞장에서 구한 바로 이것이죠. 요것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한 이 결과를 정리하게 되면 바로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의 경우는 바로 R제곱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바로 R에 해당하는 값을 얻어냈습니다. HFI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보게 되니까 이렇게 구해지게 되겠고요. 이것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R 사인 세타가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스케일 팩터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임의의 이 포지션 벡터를 우리가 한번 나타내 볼 것인데, 자, 이 개념은 공간상에 있어서의 거듭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XY 제표로 나타내도 이 점피에 해당하는 벡터는 A 벡터가 되겠고요. R세타 파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내어도 이 점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즉 어떤 A 벡터는 XY 좌표계와 부형 좌표계로 나타냈을 때 동일한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단위 벡터,
E sub x, E sub y, E sub z가 E sub r과 E sub 세타와 E sub phi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죠. 자, 이제 ax, ay, az가 ar, a 세타, a phi에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이 포지션 벡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포지션 벡터는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다음에 E sub x가 이렇게 우리가 주어지고요. E sub y가 이와 같이, E sub z가 이와 같이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 E sub r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E sub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 상쇄가 되어서 안 나오고요. E sub phi에 해당하는 것은 쉽네요. 여기 위가 똑같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지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코사인, 여기가 사인으로서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부형 벡터에 있어서의 포지션 벡터는 바로 거기까지의 거리 R에다가 E sub R에 해당하는 방향인 바로 이것이 그대로 R, E sub R로 포지션 벡터가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형좌표에서는 간단히 포지션 벡터가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형좌표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한 예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성분들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교좌표계 XY 좌표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어느 A 벡터가 있다라고 합시다. 자, 첫 번째로서 여기 성분들을 각각 바꾸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 단위 벡터들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E sub R로 E sub phi 세타로 E sub phi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조금 복잡하지만 이 형태가 얻어지게 되겠고요. 이걸 각각 하니까 요것이 AR, 요것이 A 세타, 요것이 A ph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렇게 보게 되면, XY 좌표계가 굉장히 간단한데 왜 그것만 쓰지 이렇게 복잡한 형태의 것으로 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요. 부형좌표계로 나타낸 것이 굉장히 간단하고 그것을 XY, Z 좌표계로 나타내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나타날 수도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모양, 형상이 어느 시스템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비행기가 이렇게 한 지점에서 한 지점으로 이제 쭉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를 가게 될 때 XY 좌표계로 나타내면 이 비행에 해당하는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표현이 될 텐데 알세타 파이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것에 해당하는 경로나 위치를 굉장히 손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구형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리성에 의해서 적용이 어느 것이 더 용이하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우리는 좌표계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형 좌표계에서 이 직교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명은 요거 간단한 것에 바로 해당하는 요 첫 번째 것만을 알아보게 될 텐데요. 나머지 것들도 해보시게 되면 우리가 동일하게 0이 나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내적을 해서 0이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E sub R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되겠고요. E sub 세타가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을 이제 구해보게 하게 되면 자, 각각 E sub x와 E sub x 같은 것끼리만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해보게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제곱 파이가 해서 첫 번째 성분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두 번째, E sub y는 E sub y하고만 살아남으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사인 제곱 파이가 얻어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z에 해당하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만 살아남습니다. 자, 여기 앞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같으니까 요거 묶어줄 수 있는데 1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더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뒤에 나와서 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서브 R 벡터와 세타 방향의 단위 벡터인 이 서브 세타가 서로 수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자, 이제 아크랭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r 벡터는 바로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는 거 아실 수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요것이 hr e sub r이었습니다. 근데 hr이 1이니까 e sub r만 나타내는 것이 되겠고요. 자, 요것이 h 세타 e sub 세타였습니다. 그랬고 여기에 이것이 h 세타가 바로 r이기 때문에 여기가 r d 세타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요것이 바로 h 파이 e sub 파이였습니다. 그리고 h 파이가 r sin 세타였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밑에도 써 있지만 바로 요것에 해당하는 이 값이 ds r 방향으로의 거리, 미분 거리가 되겠고요. 요것이 바로 세타 방향으로의 거리가 되겠고요. 요것이 y 방향으로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크랭스에 해당하는 것을 구해보게 되면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면적 면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면적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DAR은 여기서 치게 되면 어떤 것의 조합이냐면 DS 세타에다가 DS 파이의 조합으로 얻어지겠죠. 그러므로 요거 두 가지의 곱이 되니까 R제곱 사인 세타가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얻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D 세타, D 파이가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DA 세타는 어떻게 구하나요? DS의 R에다가 DS의 파이를 곱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얻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DA 파이는 뭐의 조합이겠습니까? 당연히 DSR과 DS의 세타의 조합이 되니까 이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륨 엘리먼트에 해당하는 것 H1, H2, H3니까 이걸 다 곱하게 되면 R 제곱 사인 세타가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dr, d세타, d파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얻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볼륨 엘리먼트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경이 R인 구의 부피를 어떻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경이 R인 구의 부피,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3분의 4 파이야 3승으로 주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값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에 R제곱 사인 세타가 있겠고요. 자, R 방향으로가 0부터 R까지가 되겠죠. 세타 방향으로는 0부터 파이까지. 왜냐면 Z에서 시작을 해서 파이 180도까지 가니까요. 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XY축으로 한 바퀴를 도니까 2파이까지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R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적분을 하니까 바로 무엇이 나오냐면 3분의 1 R 3승이 나오겠죠. 그것을 바로 0부터 R까지니까 0부터 R까지. 그래서 답이 3분의 R 3승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세타에 대한 적분은 코사인 세타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3분의 R 3승은 그대로 두고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은 바로 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있고요. 이것을 0부터
파이까지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코사인 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이고요. 빼기 코사인 0이라고 하는 것 또한 1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얻어집니다. 제가 코사인 세타라고만 했는데 그걸 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에다가 각각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최종 값은 플러스 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2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음 여기에서 하자는 건 이제 파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겠습니다.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니까 이거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래서 2파이가 곱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4파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형좌표기에 있어서의 아주 작은 그 엘리먼트, 부피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를 바로 이와 같이 적분을 한 결과 우리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 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구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레디언트 푸사이에 해당하는 정의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자, 다시 한번 U1은 무엇입니까? R이 되겠고요. U2는 세타가 되겠고요. U3는 파이가 됩니다. 자, HR에 해당하는 H1은 1이고요. H2는 R이었습니다. H3는 R 사인 세타였습니다. 요거에 해당하는 이 조합을 구형 좌표계에서는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에 대한 첫 번째 텀은 자, E 서브 1은 E 서브 R, E 서브 2는 E 서브 세타, E 서브 3는 E 서브 파이가 되겠고요. 자, 해보게 되면 R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첫 번째 성분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분은 R이 나왔고요. 세타가 나왔으니까요. H3가 R 사인 세타였고 파이였습니다. 그러므로 구형 좌표기에 있어서의 그레디언트 푸사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유도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다이버전스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얻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착각하지 말아셔야 되는 것은 A1이 AR, A2가 A세타, A3가 A5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요것에 해당하는 각각의 조합이 왜 나왔는지는 이미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다이버전스 A가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형 좌표계에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자, 이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쓰여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H1, H2, H3를 적용을 해서 적용을 한 결과이고요. 말 그대로 AR, H1, H2, H3와 이것을 적용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디터미넌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 풀어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보게 되면 맨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E 서브 R, E 서브 세타, E 서브 파이에 대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걸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시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적용한 결과를 해보니까 자, 이렇게 적용이 되었고요. 자, 여기에서 이건 R 방향으로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R 제곱만이 나오는데 사인 세타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서로 상쇄가 되니까 여기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사인 세타가 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겠고요. 여기를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파이에 대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인 세타가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나와서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게 되면 바로 나머지 것들은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부영좌표기에 있어서의 라플라시안 또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리를 해보게 되면 여러분 x, y, z가 이렇게 정의가 될 때 r은 0보다 큰 거, 세타는 0보다 파이까지, 파이는 0에서 2파이까지 정의가 되었습니다. 자, 스케일 팩터 왜 이렇게 나오는지와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dr 벡터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면적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부피에 해당하는 요소가 이렇게 주어지는 것 이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그레디언트 psi, 다이버전스 A, 컬 A, 라플라시안이 바로 이와 같이 주어지는 것을 이미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의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